아. 안녕하세요. 강한문석입니다. NBA 6경기 확정본인데 한번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이제 브루클린 대 유타인데 일단은 새벽사에 조금 변동이 있었어요. 안드레 드러먼드가 GTD로 바뀌었고 오늘 역시 어빙이 빠지고 벤 시몬스 아직 준비 안 됐고 알드리지 빠지는 상황에서 고란 드라기치까지 지금 GTD에 걸려 있고요. 유타 같은 경우 역시나 보얀 보그다노비치, 뭐 데니얼 하우스 주니어, 뭐 이런 애들이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 부분이 아쉽다. 근데 이런 경기는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어디로 튈지 조금은 어려운 경기라고 보는데 일단은 드러먼드 죄송합니다. 일단은 드러먼드 GTD 이렇게 걸려 있는 것 자체가 또 이게 또 나올 가능성 높은 것도 아니고 다우프리어서 이제 출전 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결국에 드러먼드가 빠지게 된다면은 이 루디오 고베어의 좀 골밑이 좀 고베어 놀이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그래도 던져 본다면은 제 생각에 유타 쪽으로 던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물론 이게 클렉스턴이 나오면은 사실 얘 같은 경우 이제 뭐 드러먼드보다 외곽 수비 이런 거 좋아서 뭐 미첼이나 이런 애들 막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실 그렇게 되면은 골밑이 털릴 수밖에 없다. 고베어에 의해서. 뭐 그렇게 봐도 저는 그래도 유타가 잡을 만한 경기라고 보고요. 일단은 유타가 해외 같은 경우 막 정배 역배 바뀌었다가 막 새벽 사이에 계속해서 변동이 있는데 지금 유타가 일단 드러먼드 GTD 뜨고 나서 유타 정배가 그냥 자리 잡혔어요. 아마 1.5, 뭐 2.5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유타 사이즈로 봅니다. 두 번째 경기로 필라델피아 대 마이애미. 이 경기도 뭐 조엘 엠비드와 제임스 하든이 빠졌어요. 이렇게 된 거는 결국에 필라델피아가 뭐 백투백 어제 토론토한테 또 일격을 맞아 당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관리차로 빼주는 부분이 있고 역시나 어차피 뭐 1위 경쟁은 1위는 뭐 동부 같은 경우 어차피 마이애미가 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서 그 밖에 이제 필라델피아가 최근 주춤하고 있는 흐름에 있어서는 이제 이 둘의 기복 좀 부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더 해줘야 될 선수들까지도 퍼진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얼마 전에 골스가 또 한 2주 정도 됐나요? 그때 막 커리랑 막 다 빼주고 벤치 자원들 굴리고 그 다음부터 잠깐 동안 또 연승을 탔잖아요. 약간 뭐 그런 그림을 비슷하게 뭐 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뭐 오늘 같은 경우 사실 마이애미가 지금 뭐 캘럼 마틴 버틀러가 GTD 걸려있긴 하나 두 선수 모두 출전 가능한 상황에서 게비 빈센트나 올라디포 정도 빠진 그림이라면은 이거는 뭐 무난하게 잡는 그림입니다. 일반승 거의 공짜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8? 지금 뭐 8.5 정도까지 일단은 떨어진 것 같아요. 8.5인데 조금 높긴 하거든요. 8.5면 아무리 그래도 근데 필라가 경기를 던지는 느낌이 아니라 사실 그러니까 이 지금 있는 선수들로 잘 해보겠다 뭐 최선을 다 이런 느낌이요. 사실 뭐 8점은 조금 그렇긴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반승 공짜 그냥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핸디캡을 굳이 본다면 그래도 마인승을 보고요. 오노바 같은 경우에는 계속 떨어져요. 210.5까지 떨어졌습니다. 217.5에서 뭐 215.5까지 됐다가 엔비드 빠지고 11 됐다가 하든 빠지고 10까지 이렇게 쭉 수직 하락 중인데 저는 요거는 너무 낮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이거 필라델피아가 저 라인업이면은 달릴 수 있는 라인업이거든요. 뭐 타이렉스 메시나 토바이스 해리스 이런 선수들을 위주로 달리면서 야투감을 좀 끌어올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문제는 이제 상대가 마이애미이기 때문에 수비가 상당히 빡빡한 팀이어서 그게 잘 되려나라는 싶은 경기여서 이게 또 균점이 뭐 확실하게 오바를 보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 마이애미도 저 정도 필라델피아 라인업 상대로 굳이 빡 수비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수비하고 적당히 그러니까 공격하고 하면서 이게 좀 할 것 같아가지고 좀 생각보다는 느슨하게 나온다면 요거 기준점은 낮기 때문에 템포상으로는 그래도 오바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음, 별로 땡기진 않습니다 저는. 어쨌든 요 정도 보고요.
와, 이거는 되게 중요한 매치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요 두 팀 중에 패배하는 팀은 플레인 토너먼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동부 컨퍼런스 5위에 위치해 있는 시카고, 6위에 클리블랜드, 7위에 토론토, 거의 뭐 한 게임, 뭐 내지 한 게임 반 차이가 나거든요. 그 위에 보스턴 같은 경우 이미 조금 멀어져 갔고, 두 게임 내지 세 게임 반 차이로 멀어져 갔고, 더군다나 지금 페이스를 봤을 때 보스턴이 가장 좋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 시카고, 클리블랜드, 토론토 이렇게 해가지고 플레인 토너먼트를 치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브루클린도 어쨌든 치고 올라오는 흐름에서 이게 만약에 플레인 토너먼트를 또 브루클린과 치른다 하면은 또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브루클린 입장에서 뭐 토론토만 좀 피하고 싶어 할 텐데 어쨌든 간에 핸들이 일단 4.5로 줬단 말이에요. 4.5로 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지금 시카고 같은 경우는 거의 풀라인업이에요. 지금 론조볼 하나 걸려있고 어쨌든 카루소가 돌아왔고 팻 윌리엄스까지 오늘 경기 복귀한 걸로 또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인사이더 쪽에 좋은 자원이 또 시카고 입장에서 돌아오는 부분에 토론토가 이 경기 백투백이고 뭐 오지 아노도비나 플린 아니면 이제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빠지면서 로스터에 분명히 아쉬움이 있다. 지난 필라델피아전은 사실 게트주가 나오고 벤블릿이 빠졌었고 이러면서 토론토가 핸들러가 없으면서 그냥 우리 수비하겠다면서 반스 가드로 기용하고 하면서 그냥 완전 수비전으로 가가지고 토론토가 승리를 가져갔었거든요. 오늘은 뭐 벤블릿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알머니 브룩스가 나올 수도 있고 슈터예요 얘는 뭐 그런 상황인데 이 경기는 되게 좀 빡빡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어쨌든 언어버드 220.5인데 사실 편하게 찍으려면 오바를 찍는 게 맞는데 이게 왜 지금 두 팀 간의 맞대결에서 되게 불안하냐면은 이거는 이 경기 되게 중요하거든요. 되게 두 팀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경기여서 올 시즌에 거의 판도를 가를 수 있을 만큼 중요해. 시카고는 이제 다음 경기 미러키 만나고 해가지고 요거 지면은 7위 자리로 수직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결국 브루클린하고 붙고 지금 시카고 페이스로 브루클린 잡기 힘들고 그럼 나머지 이제 레이커스 뭐 9위 12위권에 이제 애틀란타나 샬럿과의 또 이제 플레인 토너먼트를 해서 이기더라도 이미 체력을 많이 빼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경기라서 엄청 선수들이 수비나 이런 거에 있어서 집중력이 올라갈 거라 이거를 그렇다고 막상 오바찍기도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다. 다만 제 생각에는 저는 이거는 솔직히 어느 쪽을 가더라도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적인 부분은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시카고는 지금 거의 다 지쳐 있어요. 잭라빈, 드로잔, 부세비치, 벤치의 카루소, 그러니까 뭔가 해줘야 될 선수들이나 핵심 선수들이 죄다 부상 내지 많이 지쳐 있습니다. 다만 그나마 다행인 점은 최근에 며칠 동안 휴식을 취했다. 그러니까 뭐 이틀간의 경기나 뭐 백투백 경기보다도 제가 기억하기로 한 3일 확인해 볼까요? 그쵸. 한 3, 4일 정도 휴식 후에 이 경기를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도 지금 뭐 부상자들이 있지만 그나마 토론토는 뭐 긍정적인 부분은 선수들의 컨디션이 지금 시카고보단 나아요. 한창 안 좋았을 때 그 기간을 지나왔고 최근에는 어쨌든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토론토고 근데 토론토가 불리한 점은 어쨌든 백투백이라는 점이에요. 물론 지난 경기 벤블릿이 관리 차원에서 나오지 않았었고 그때 나왔었던 게투주가 빠지고 약간의 뭐 돌아가긴 했어요. 로테이션이라고 뭐 말씀드리면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멀쩡한 상태면 솔직히 저는 시카고 거는 게 맞는데 선수들의 컨디션이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솔직히 승패 같은 경우 동전 던지기라고 보거든요. 애초에 동전 던지기인데 4.5 핸디캡을 주면 그냥 토론토 프렌 쪽을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끝까지 물고 그러니까 사이즈상으로는 시카고가 선수들이 컨디션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 한들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경기를 할 것 같거든요. 시카고가 가져간다 한들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의외로 이거 시카고가 전체적인 선수들의 컨디션이 이런 것들이 별로라면 오늘 경기 역시나 그럼 토론토가 생각보다 더 잘 비비거나 아니면 애초에 리드를 잡는 경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서 배팅을 한다면 그래도 토론토 프렌 쪽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변수는 어쨌든 휴식을 좀 취했다는 점과
팻 윌리엄스가 돌아온다는 점, 토론토의 백투백 이런 부분인데 아무튼 간에 조금은 굉장히 빡빡한 상황이다. 어쨌든 시즌 말미로 들어가면서 이런 경기들 조금씩 나오네요. 네 번째 경기로 이제 휴스턴 대 워싱턴. 일단은 카일 쿠즈마가 빠졌습니다. 그동안 이제 워싱턴 같은 경우 풀 라인업에서 좀 경기를 많이 했었는데 쿠즈마가 빠지면서 뭐 하치무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사실 큰 문제까지 되는 걸로 보이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휴스턴 같은 경우 에릭 고든이 지금 GTD에 떠 있는 상황이고, 이 경기도 사실 배팅하기는 되게 조금 모호한 경기예요. 무슨 둘 다 사실 뭐 시즌이 거의 끝난 상황에서 워싱턴도 지금 끝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긴 한데, 이거는 근데 휴스턴은 지금 솔직히 배팅하기 조금 너무 팀 자체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겨야 될 만한 경기에서도 딱히 뭐 그런 의지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뭐 최근에 있었던 인디애나전 이런 경기도 뭐 그냥 역전패 쉽게 당하고 뭐 그런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일반승 같은 경우는 솔직히 워싱턴 쪽으로 그나마 찍는 게 제가 볼 때는 나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4.5 핸디캡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낮은 핸디캡이긴 한데 이 사이즈상으로 워싱턴이 지고 있다가 휴스턴이 역전패하는 그림도 보이긴 보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4.5도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뭐 핸디캡은 일단 넘어가고,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234.5 정도고 해외는 233.5? 뭐 이렇게 뭐 33에서 34?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언더 쪽 봅니다. 두 팀이 사실 템포나 이런 부분은 최근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좀 빨라요. 최근 NBA 팀들 전체적으로 템포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언더가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왜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크게 템포가 많이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워싱턴도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달리고 있고, 휴스턴 같은 경우 뭐 항상 그런 팀이죠.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기준점이 되게 높게 잡힌 것 같아요. 그렇게 잡힌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조금 언더 쪽에 조금 더 끌립니다. 어쨌든 이 정도 보고요. 오클라호마 대 보스턴. 일단 보스턴의 무난한 승리 당연히 예상을 하고, 이건 핸디캡이 12.5에서 14.5까지 지금 올랐거든요. 이 계속 스가가 GTD가 뜨네. OKC가 OKC는 지금 다른 애들은 사실 볼 게 없어요. 뭐 루돌트도 지금 막 계속 빠져 있고, 뭐 로빈스 널이나 조시 기디, 뭐 데릭 베이버스 다 빠진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거 그냥 스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경기를 그냥 OKC의 핸디랑 언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샤이 기저스 알렉산더인데 계속 이제 GTD가 걸려 있어서 배팅하기 되게 까다롭다. 나오면은 저는 역시나 그래도 프렌 쪽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빠진다면 뭐 15.5든 16.5든 17.5든 그냥 마인 찍는 게 맞거든요. 어쨌든 이게 사실 보스턴도 이게 이 선수의 출전 여부를 보지 않고 쉽사리 마인 쪽을 건들기는 좀 빡센 부분이 있는 게, 로버트 윌리엄스 3세와 지금 마커스 스마트가 지금 빠져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데릭 화이트나 뭐 데니얼 타이스 둘 다 괜찮은 선수예요. 음, 데릭 화이트도 수비가 상당히 좋은 선수고 슛은 좀 딸리지만, 데니얼 타이스도 뭐 윌리엄스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보드 장악력이나 이런 건 좀 부족하지만 뭐 그래도 충분히 좋은 빅맨이고, 다만 이렇게 벤치에서 선수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보스턴의 벤치는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형편없는 지금 보스턴의 벤치이기 때문에 그냥 출전 라인업이나 이런 거 안 보고 핸디캡 건들기에는 제가 볼 땐 조금 빡빡하지 않나 싶고요. 저는 이 경기를 베팅한다면 언더 봅니다. 216.5 언더. 스가가 빠진다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고, 만약에 스가가 나온다고 해도 어쨌든 양 팀의 벤치에 있어서의 좀 생산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에 벤치 타임 때 한번 크게 놀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지 않을까 싶고, 주전 라인업에도 사실 뭐 데이리 화이트나 뭐 이런 애들이 슛이 없어요. 수비는 좋은데 슛이 뭐 없는 수준은 아닌데 성공률이 좀 떨어지고, 여기에 만약에 또 스가가 빠진다면은 언더 쪽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굳이 이 경기를 뭐 핸디나 온업 쪽으로 접근한다면 저는 언더 쪽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 경기 이제 이 경기도 상당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댈러스 같은 경우 이제 중간에 뭐 이런저런 부상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레즈블럭이나 벤치의 디니디 이런 애들이 계속해서 최근 경기에 못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한창 좋았던 흐름이 꺾인 모습이고, 미네소타 같은 경우 지금 맹추격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느덧 뭐 지금 서부 컨퍼런스 같은 경우 지금 뭐 7위 덴버부터 5위 댈러스까지 여기도 뭐 한 게임 한 게임에서 한 게임 반 정도 차이로 바짝 쫓아왔어요. 이것도 아까 시카고 토론토 경기처럼 엄청 중요한 경기입니다. 뭐 결국에 이거 또 밀리게 되면은 뭐 클리퍼스랑 붙어야 되고, 거기서 또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되면은 뭐 이거 뭐 레이커스나 뉴올리언스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두 팀 역시도 무조건 좀 그래도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댈러스가 레즈블록이나 뒤니디 같은 이제 부상자들이 돌아왔고, 다비드 베레탄스가 지금 GTD에 걸려 있긴 하지만 어쨌든 출전 가능성이 높고, 이 같은 경우 뭐 나오든 말든 사실 뭐 애초에 주사위형이어서 이런 상황에 지금 미네소타가 카랜서니 타운스가 GTD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댈러스가 2연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댈러스의 마지막 3연패는 12월 7일이에요. 3달 넘게 거의 100일 가까이 3연패가 없는 댈러스, 더군다나 부상자도 돌아왔고 홈 경기 여기에 미네소타 타운스나 이런 애들이 또 GTD가 걸려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댈러스가 사실 최근에 부진했던 이유는 부상자들도 부상자들이었는데 좀 선수들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런 부상자들도 있는 상황에서 로스터의 뎁스도 얇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 일정도 빡빡하고 돈치치가 지치고 제일런 브런슨 지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몇몇 선수들이 돌아옴과 동시에 홈 경기고 빡빡한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그래도 댈러스 봅니다. 댈러스 승을 보고요. 댈러스 마인승 3.5였는데 2.5 정도로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네소타 쪽으로 좀 빠져서. 근데 마인승을 봅니다. 언어바 같은 경우 오바 엄청나게 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바까지 보면서 오늘 분석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